네, 안녕하세요. 엠프제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적인 주제가 아니라 정말 인프피 애니어그램 4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전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반응도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꼭 자세히 꼼꼼히 아래 대본도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피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심리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인프피 유형은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중 4번, 즉 개인주의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프피의 문제점, 단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예전에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조금 디자인을 담당하거나 뭔가 예술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패턴, 똑같은 문제에 갇혀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업무에까지 지장이 가길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 결국 이 애니어그램까지 알게 되고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MBTI가 유행하면서 MBTI까지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BTI나 그런 것들보다 애니어그램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심층적이고 뭔가 깊게 다루는 심오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안 갈 때마다 제가 밑에 올려놓은 대본을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패턴을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패턴이 뭐냐, 인프피 즉 애니어그램 4번의 문제점 패턴.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란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제가 다 본떠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 사견이 아님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상화,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건데요. 인프피가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너무 좋아해서 못 다가간다. 관심 없는 사람이랑 그냥 잘 대화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그런 게 잘 안 돼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MBTI는 이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단계는 공경, 에 처한 자신을 구해줄 이상적인 사람을 찾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가진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걸 MBTI로 좀 표현하면 뭐냐면 ENFJ, ENTJ가 INFP에게 항상 이상형 투표 1, 2위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유형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INFP가 가지고 있지 않는 측면,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들, 대중 앞에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MBTI가 제가 애니어그램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비슷한 부분이 많죠. 이 인프피와 애니어형 4번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이상화, 구원자를 갈망하고 자신이 가지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결국에는 조금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처음에 엔티제, 엠프제 같은 분들 특히. 그리고 2단계, 자신이 없는 것을 채워주길 바라면서 처음에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챙겨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운명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더 이상화하고 단계를 발전해 나가는 한마디로 사랑과 꿈과 뭔가 이상화나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인데요. 상대방이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고통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분노합니다. 이걸 인프피가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프피 때는 너무 이상화해서 그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다 완벽하게 보다가 실망한 모습 그 한 가지의 이상한 모습 모두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인프피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데 애니어 유형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엔 좋아했는데 활발하고 사람들을 뭐 잘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 감정은 직접적으로 절대 겉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뭐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활발하고 사람 잘 챙기는 NTJ, F제에 그리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세심하고 잘 챙겨주고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꼈으나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다 친한 것 같다는 모습에서 혼자 착각했구나. 네, 실망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상대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네, 두 번째 문제점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패턴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 의심으로 인해 숨바꼭질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인프피를 설명할 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좋아하게 되면 철벽 친다, 숨는다, 사라진다, 소심한 관종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쩌다가 좋아하게 되어서 뚝딱해서 철벽 쳐서 오히려 굳어서 관계가 멀어졌다. 고장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감정의 주체가 안 되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돼서 결국 이 관계가 끝나버렸다. 난 바보다. 이렇게 인프피 분들이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에서도요. 숨바꼭질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1단계 숨바꼭질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서 숨어버리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채기를 원한다. 고양이 같죠? 2단계 신비한 존재로 보이며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해주길 바람. 자기가 숨어버려놓고 자기가 숨어버린 부분에 있어서 신비한 존재로 상대방에게 보이길 바라고 자기가 어디 숨어 있다라도 그걸 찾아와서 자기를 다시 빼내오고 구원해주고 찾아주길 바란다는 거죠. 3단계 감추고 드러낸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상대가 관심을 주려고 하면 숨어버리고 상대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나타나서 관심을 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상대도 어떻게 된다?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 마지막 구원자한 상대를 스스로 쫓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상대는 지쳐서 떠난다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나를 찾아줬는데 내가 그 사람이 찾아줬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찾아주면 다시 다가가고 근데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떠나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애니어그램에 책이 있는 거의 내용들을 본따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애니어그램 4번 유형에 대해서 이 책에는 거의 이상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만 다루고 있어요. 애니어그램 책에서. 그만큼 애니어그램 4번은 이게 해결이 반드시 돼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4번은 다른 내용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다 이 얘기. 이상화했고 이상한 거에 대해서 해결해야 성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저도 그 관리직에 있으면서 느낀 게 이 애니어그램 4번 인프피 유형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이 문제에 진짜 2년 있는 내내 이 문제에 계속 맴돌고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됐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스스로 그렇지 않은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는지 정말 생각해보고 돌아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사람과 또 그게 이성이 아니든 가족이든 친구든 멀어질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오늘 해결되면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해결책 첫째,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점 패턴을 제대로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을 것. 난 문제 없다. 나만 이런 문제 겪은 거 아니잖아.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합리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점 패턴을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고 과거에도 이렇게 겪었지 하고 제대로 인식을 해보시라는 거. 제대로 인지를 해야라는 거죠. 팩트는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감정적인 요구로 상대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없느냐로 직결됩니다. 사실 비현실적이죠. 숨바꼭질하고 나 찾아봐. 그럼 누가 찾겠어요?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가 자식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 찾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닌 이상 찾을 리가 없죠. 둘째,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혼란을 처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것. 당신을 위한 사람은 어찌되었든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옆에 있을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 패턴을 반복하지 말아라는 거죠.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떠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신을 위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모 역할까지 기대하지 말고 그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네. 그들도 자기만의 문제를 분명 갖고 있고 내가 문제를 갖고 있고 내 문제를 반복하고 내 문제를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그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거고 감정적으로 뭔가 바뀌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바뀐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호구예요, 호구. 그냥 바보죠, 멍청이죠.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이상했다는 걸 설마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옆에 있어줄 백만탄 왕자. 백만탄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탄 왕자예요. 탄 사람이에요. 내가 말도 안 되는, 내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지켜봐주고 옆에서 기다려준다. 근데 옆에서 그런 감정적을 받아주면 바보죠. 그런 감정을 받았을 때 당연히 멍군 장군으로 당연히 대처를 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옆에 그냥 그걸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본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들어주길 바란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건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탄 왕자예요. 탄 사람이에요. 네, 셋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 자기 표현과 감정 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쌓아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과 연결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을 그냥 내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라요. 네, 내 감정 안에 지배당하고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를 밖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 연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고 나의 예술성이나 나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인프피를 뭐라고 좀 설명하면 좋으냐면 개인 감정에만 빠져있고 불건강해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예술성, 개인 관심사 공유, 외부와 소통 등으로 개인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것과 좀 유사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분별력을 기르자. 인프피 예시를 들면 F 감정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한 시선에서 감정적으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자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상대방한테 쏟아내고 요구를 한다면 이런 F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T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간 것과 유사한 표현인데요. 자신의 처해진 현실과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일치시키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기르고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과 행동에 기초한 의지, 결단력, 명확성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섯째, 자신도 타인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음.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타인도 잘못이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삶을 창조하고 책임질 수 있으며 삶을 고통과 짐이 아니라 그 고통이 승화돼서 현재 과거의 그런 고통들이 현재 단단한 자신을 만들었고 존재함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프피에서 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로 현재 자신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에 존재성을 부여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결국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느껴지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그 시간에 지배당한 게 아닌 거죠. 다음 여섯째인데요. 이상한 상대에 대해 먼저 소통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참 먼저 소통한다는 게 인프피 덕목에 정말 어려운 건데 자 보시면 계속 문제점 패턴으로 지적되었던 이상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친구, 연인일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아까 문제점 패턴을 반복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위 내용을 정말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후에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예전에 과거에 내밀어줬던 먼저 여러분들에게 따스히 대줬던 그 기억을 떠올리세요.
부정감정, 부정적인 기억, 그거 하나만 계속 파고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좋은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훨씬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눈을 딱 감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장황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회피, 감정적 행동에서 벗어나서 만남을 먼저 잡아서 내가 뭐뭐 했었다라고 속상했거나 답답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감정적이었는데 들어줘서 고맙다. 난 이런 네가 소중하다. 이렇게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요. 이게 마법의 문장입니다. 외우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방대하죠? 대본 밑에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7째, 마지막인데요. 힘든 상황이면 운명, 자만추라는 말을 포장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기. 도망친다는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잠시 쉼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도 자만추도 내게 몰려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으면 그 운명도 자만추도 나를 비껴가요. 내가 비껴가는 거죠, 사실 그 운명 자만추를. 포기하고 싶으실 때 잠시 쉼표를 찍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이후에 쉼표를 찍고 나서 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반복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 쉼표, 내가 잠시 피해 있었던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반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3개월, 1개월, 1주 나중에 되면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자신의 오해된 감정과 상황에만 빠져 있지 않고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객관성을 또 확보하고 오해됐던 것, 그 실타래가 꼬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고 자신과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흔히 말하는 우울, 감정 기복 이런 폭이 계속 6개월, 3개월, 1개월, 1주, 1시간 짧아져서 이제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우울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운명의 상대,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 등 놓치지 않고 너무 늦어지기 전에 항상 그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돌아오고 문제점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에 마주하고 내면의 승화를 이뤄냈습니다. 뭐 저처럼 뭐 몇 개월이 지나고 돌아와도 맞죠? 뭐 예를 들면 차단했다가 몇 개월 지나고 돌아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예전처럼 대해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깨달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지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 안 돼요. 이거를 2년에 걸쳐서 해결을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해결을 하고 지금은 결국에는 지난 10년 동안 배우자나 연인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분을 해결하고 나서 떳떳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거죠. 무상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대주시고 영상이 굉장히 길었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책에 이 이상한 내용이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의 모든 내용의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더 다른 내용 없어요. 애니어그램 4번 뭐 특별하다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고 숙명의 과제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